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 강의하는 날이에요. 성정장입니다. 이게 근데 11번째 절이에요. 원문이 이렇게 긴 거죠. 그러던 저러던 오늘 이 성정장은 끝낼 겁니다. 사례명절 2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정장에 대해서 양인국이면 양인국을 이루고 있을 땐 사례명조가 5개였었어요. 그리고 상관격으로 이룰 땐 사례명조가 4개예요. 그래서 2개였죠. 2개, 이제 오늘 2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 9개예요. 성질이 아무래도 더럽죠. 양인이나 상관이나요. 그 격을 이루면 아무래도 더럽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난 적, 이거 함부로 할 영자입니다. 영의의 위험을 함부로 또 적하는데, 약즉 파사라, 이게 양인국을 이루었는데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격국론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약즉 파사, 약한즉 이라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자평진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천수에서는 이 약즉 파사가 된다니까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 자신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양인격에도요.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또 상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격국론에선 상관폐인하는 걸 우선으로 하죠. 휴격이니까요. 양인국은 칠사를 용신으로 먼저 쓰고요. 강하니까요. 함부로 날뛰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관은 이거 함부로 또 날뛰니까 정인으로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격국론에서는. 그리고 상관격을 이뤘다라는 것은 일간이 설기가 됨으로써 약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먼저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먼저 쓰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은 상관격에 너무 약해서요. 인성이 없어서요. 일주 자신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인가 그래요. 깨끗하면 겸하라고 해서 겸손하고 활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관격에서도요, 경만 잘 갖춰주고요, 상관폐인국 격을 이루면요, 겸손함도 있고요, 활악함도 있어요. 탁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맹하다라고 해서, 이게 강이 좋은 글씨로 쓰이면은 건강하다, 강간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고집스럽다라고 하죠. 옹고집. 용신다자. 여태까지 사례명주 지금 9개까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용신다자는 없습니다. 용신이 많다는 거 없어요. 성정불상이라고요. 시지고자, 이것도 없습니다. 시지가 메말랐다라는 예를 든 적이 없어요. 호두삼이라, 호랭이 머리에 뱀꼬리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용두삼이라고 해도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용신다자나 시지고자는 심여첨 선생이 얘기를 하질 않더라라는 것이죠. 언급도 안 하셨어요. 자, 임시와, 그래서 양인국에는요, 왕한즉 마음이 높고요, 지저가 오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높은 거는 좋으나 이 오기가 있다는 것은 벌써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즉 전쟁이 일어나면 시세, 믿을 시자입니다. 세력을 믿고서 영위, 이 함부로 할 영자지 않습니까? 함부로 위험을 떨친다라는 거예요. 약즉, 약한즉 다이파사, 의심이 많고요, 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합한다라고 했는데 양인 합이 되는 경우는요, 뭐냐면요, 양인이 합살하죠. 합살하는 경우가 있죠. 양인 합살. 교정립이라고 해서 정을 다르게 갖고 립이 엉뚱한 데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병화일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상관은요, 반드시 진가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진가도 나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빨간 글씨가 있는 건 좀 틀려서, 그렇지 않으면 아니어서, 징이와 같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이 무자는요,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갖고, 천미가 옳다, 징이가 옳다, 징이가 옳다라고 해서 징이대로 해석했다, 징이대로 해석했다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해놓은 건 이렇게 오히려 이 번역이 확실하게 잘 된 것이죠. 징이대로 했다라고 해서 징이가 맞고요. 저는
뭐 천미나 징이나 천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다,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문맥이 틀리는데 라고 하면 징의를 찾아보면 징의가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의도 있고 천미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제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34번이에요. 이것이 바로 식신에서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으니까 어떡한다? 자기 자신을 용신으로 하더라. 그래서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요, 식상용비격이죠. 이게 식상이요, 금수 상관이죠. 그런데 희경관을 해서 병화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럼 결국은 격국론과도 또 틀리죠. 심해점 선생은요, 금수상관 희경관이라고 하면서 병화를 쓰고요. 그런데도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관목이 목생활에서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안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를 쓰느냐? 진토를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하셔요. 화도 못 쓰고 간목도 못 쓴다 이거죠. 그 이유, 지나치게 상관성이 강해서요, 일주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화나 목을 일주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관성이나 재성을요. 재성관에서 이게 어느 정도 경신만 돼도,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해도, 그래도 이 신금은요, 이 경금이 투출하면요, 절대 경신 1이나 됐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화목을 씁니다. 그럼 이 대운이 참 좋죠. 좋을 거 없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경신 1보다도요, 경신시만 태어나도 이거 충분하게 목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자, 주시랑조예요. 이 유별나게 믿음성을 가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 이름, 성을 다 써놨어요. 이름도 쓰고요. 그러나 징에는 없겠죠. 경금생후 중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수한냉하다. 네, 맞습니다. 월간이 병화가 있고요. 득, 연지에 간목생부를 해서 좋을 것 같지만 풀어준다. 그 한동지기, 차고 오는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죠. 말해서 동금득화, 겨울금이 화를 얻었다. 단 자진쌍공, 자진이 이렇게 공을 이루니 반드시 허하다. 용신을 그래서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부재, 병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진토, 인성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참 인성 저거 참 꼬라지하고 자진수굴해서 표현하죠. 비견자지. 그래서 이거 식상용비격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소위 운지, 경진신사, 이건 괜찮아요. 왜? 비거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판연등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수가 강하니까 모근으로 와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금수상관격은 희경관한다는 일을 부정한다. 징의에는 사람명이 없죠. 무게중심 이론이 오해충은 수사가 강하죠. 수세가요. 그래서 이 명조 수호행은 식상오행이다. 식상오행이 강화하기에 이 명조는 특수격으로 변하여 식상용비격이 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수호행이 강하면 이를 극하는 토화오행을 찾으나 양진토는 습토로 불용하고요. 그러나 임철조 선생은 진토를 쓰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화오행은 부재불용이에요. 화오행은 부재불용한 게 아니죠. 용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양진 습토니까 화오행이 부재불용하고 하는데 용력이 부족하죠. 화오행은 용력이 부족하고, 용력이요. 용력이 부족하고, 모호행을 찾는 것은 아니고 일주가 약하므로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 이건 말지. 부족하고, 화행이 용력이 부족하여 모고행도 역시 용력이 부족해요. 목화가 전부 용력이 부족합니다. 이거 다시 고치겠습니다. 끝내놓고.
비견을 용신을 한다. 비겁을요. 하지만 모국은 약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호행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꼭 일주한테 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지 신사운이 그래도 제일 좋은 운이죠. 자, 그러면서 용신격에 아마 이걸 자평진전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히 써놨습니다. 차조 역시 전저와 같이 격국로는 자월의 경금일주는 삼각격이다. 이 삼각격 격성명은 생략하고요. 왜냐하면 앞에 전조도 삼각격이죠. 그래서 치운로는 딱히 비겁만 떼어내 용신이 된다는 언급은 없다. 물론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상간폐임격은 있어요. 그러나 식상 용비격은 없어요. 자평진전에선. 꼭 비겁을 쓰겠다라는 거는 언급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상관격에 이렇게 있죠. 겁인. 겁인운은 일주가 약하면 겁인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심효천 선생이요. 일주가 약하면. 그러나 여긴 인성이 없어서 비겁을 쓰는 거죠. 434번인가요? 여기가 아니죠. 그래요. 여기 이 경진, 지금 제일 좋은 때는 들어와 있네요. 경진, 이 사운도 좋습니다. 오운까지 얘기를 안 했죠? 이거 들어오면 깨집니다.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 이걸 넘기면 개미대운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투가 들어와서요. 저 병화를 끄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사주 많습니다. 또 상관격이죠. 금수상관이에요. 그러나 이 사주는요, 가만히 저울에 달아보면요, 정사, 사화, 사유공국을 하고 있지만요, 이 정화라고 해서요, 화체, 수금영조입니다. 그리고, 임철조 선생님도 금이 용신이라고 했어요. 비겁이 용신이라고 했어요. 하는 용신이 되질 않습니다. 중상 학봉조다라고 해서요, 요 중상이라는 벼슬이 있고요. 학궁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학궁. 고문자죠. 신금생우 중동 해서 그만 순행했어요. 그래서 과우설기 이렇게 기운이 지나치게 일주의 기운이 지나치다. 전래 유시부신 그래서 이 유금 비겁을 용신으로 하고 계세요. 참 그러고 보면 화채수금영조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딱 보면 일주가 이 설이 돼서 그러면 이거는 극설교가나 마찬가지예요. 극설교가가 된 사주예요. 임자월이 신금을 설하고요. 정사가 금을 극하고요. 라고 해서 이 유금이 용신이라는 거예요. 철조선생도요. 그래서 천간의 정화는요, 불과 무에 지나지 않는다. 한해동 찬교운을 막아주고요, 옳은 것을 풀어주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비용 정화다. 영화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주의 기운을 보신 거예요, 벌써. 참 대단하십니다. 용신은 필제 유금이라 용신은 반드시 유금에 있다. 앞으로 운이 토금 지지로 할 때는 사로 현역했는데 일교 정미회, 여기 정미대운이죠. 이때 그래서 패사 일을 그르쳤다. 일반적으로 동금희와 겨울금은 불을 좋아한다고 해서 취기 난국지 따뜻한 것을 취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이지 비작용 용신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될 작자 아닙니까? 비위용신이라고 해도 돼요. 될 작자나 되리자나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하리자고요. 그래서 비작용신, 비위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울 차가운 기운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를
쓸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조 역시 자월의 신분은요, 식신격이나 천간으로 투출한 임수가 있어 상관격을 보세요. 식신에서 상관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심효참 선생님은요, 성질이 더럽다라고 한 사주예요. 철도님은 범, 동금, 희화, 취기, 난국지는 비작용신이다. 예, 용신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냥 종으로서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효점은 격국론에서 그렇게 쓰죠. 물론 일반적으로 동금희관하고 있어요. 동금희화. 예, 용신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참 귀에 썩 들어오네요. 모양책론은 화가 4.9예요. 수가 4.6, 0.3 차이에요. 수화가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극설교화가 일어나니까 금을 용신으로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네요. 하체 수금명조예요. 예. 이건 뭐 볼 거 없죠.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435번이요. 네. 이때 죽었어요. 폐사. 일을 그르쳤죠. 그래서 안 좋은 거. 이때가 좋잖아요. 좀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정장이 아주 지루한 성정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이게 25가 아니라 27이죠. 질병장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질병에 대해서 또 쭉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참 말씀 잘 하십니다. 질이 아니라 칠이죠. 질병장도 참 유식하게 참 잘 말씀하세요. 이거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이니까 유시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로 내려가죠. 예, 이것과 원문을 참고해서 임 선생이 주석을 단 거예요. 중주를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루했던 성정장이 끝났습니다. 이 질병장도 또 많아요. 예, 길어져요. 예, 우리 저희 동문인 그 박사같이 받은 분이 이거 적천수의 질병장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죠. 예, 광평이신가 그분이시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